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경향 분석 조선 후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46에서 50회, 51회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물어볼 것인데요.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이 이제 조선 후기에서 이제 상당히 심도 있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인과 남인의 그런 갈등부터 시작을 하는데 붕당 정치 전개 과정에서 이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을 몰아냈죠, 서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있었죠. 예. 이걸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때, 뭐 숙종의 업적도 있지만, 이제 환국의 전개 과정, 그래서 이제 뭐 경신, 기사, 갑술한국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숙종의 업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뭐 백두산 정계비가 이제 선지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 뭐 그 외에도 뭐 상평통보라든지, 뭐 금이영 마지막 군영인, 뭐 이런 거 설치라든지, 자, 그 다음에 영정조 시기 아주 많이 물어보죠. 아직 영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인자의 난 이후 영조의 어떤 정치적 변화, 어떤 타협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론 탕평 위주로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탕평비가 많이 물어봅니다. 탕평비 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영조의 그런 업적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균역법이 많이 물어보죠.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쪽에서 또 많이 물어보니까 뭐 속대전 편찬이라든지 예전에는 뭐 청계천 준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심도 있게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요. 동국 문헌 비고 백과사전식 국가적 문헌 편찬 사업 등등등등 여러 이제 민생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자, 정조는 뭐 거의 단골이고요. 정조의 업적, 뭐 규장각이라든지, 뭐 장영용, 뭐 초계 문신제, 뭐 이런 게 이제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원 화성건설,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조 이후 이제 세도 정치가 있었죠. 이 세도 정치의 어떤 혼란상, 뭐 정치적으로는 뭐 비변사 기능이 강화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이제 진주밀란 요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이제 잔반 출신이죠. 몰락한 양반인.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또 많이 물어본 건 홍경래의 난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서북 지역 민 대한 차별, 수탈. 그 다음에 이제 진주밀란 같은 경우에는 진주밀란 같은 경우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 그것이 원인이 됐고요. 백낙신.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 이게 뭐 상당히 선지로도 좀 많이 물어봐요. 삼정 이정청 설치를 안핵사 박규수가 건의를 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수치체제 개편, 이제 영정법, 전세를 이제 고정화시킨 것이죠. 1개월당 4에서 6도로. 그 다음에 대동법, 공납을 이제 전세화시킨 것이죠. 토지 결수로 바꾼 거죠. 가구별로 갔던 거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 균역법은 이제 간필론, 군포 부담을 이제 줄여줬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부담을 줄이려면은 양반에게도 이걸 넘겨야 되겠죠. 그럼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로 나타나고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상 보충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결작, 뭐 선무, 군간포라든지 어염선세,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국가에서 거뒀죠. 예.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 있는데 많이 물어보는데 아, 전반적인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발달했습니다. 농업, 그 다음에 상업, 뭐 수공업, 광업, 교역, 그 다음에 화폐 사용,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발달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무역, 뭐 이제 개시 후식이라서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 다 발달했다는 거, 사상도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내 통공 조치를 통해서 유기전에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사상들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 모습, 이제 사회상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신분제가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향촌 사회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구향, 이제 사족 중심의 이 구향이 몰락을 하고 이제 신양, 분홍 중심의 신분제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향촌사의 지배권을 거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문화 쪽에 대해서는 동학, 동학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동학 농민운동과 함께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천주교 박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신해, 정조 때 신해 박해, 그 다음에 순조 때 신유 박해, 헌종 때 기해 박해, 그리고 하나 더 뭐 병호 박해, 그 다음에 고종 때 병인 박해, 뭐 이런 것 등의 규모라든지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쳤는가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과 관련된 실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중농적 실학에서 이익, 한전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을 했죠. 유형언이 자주 나오죠. 네. 균전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 정약용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제와 정전제. 그 외에도 이제 정약용은 다방면에서 많이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정약용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이 잘 안 나왔지만 이제 중상적 북학파 실학자 청해학문을 배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유수원,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요. 뭐 박지원, 박재가는 단골 손님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에 있어서는 이제 진경산수와 정선, 인왕제색도 금강정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풍속화가, 신윤복, 그렇다면 당연히 김홍도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희는 이제 서화에도 능했지만 글씨, 추사체, 그림, 세한도 그렇지만 이제 금속 과학론이라는 것을 저술할 정도로 금속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 뭐 북한산 비가 진흥한 순수 비임을 고정했다. 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공예에 있어서는 이제 청아 백자가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는 거. 조선 전기에 초기에 분청사기, 조선 중기로 순백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청아백자 이렇게 유행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양사가 합계하기를 영창대군 이의를 왕으로 옹립했다는 설이 이미 역적에 입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자복한 역적만 한두배 그지 않습니다. 왕법은 지키기 어만큼 용서해주기 어려우니 유사로 하여금 법대로 적용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죠. 예, 바로 광해군 시기에 있었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이제 뭐 폐모살제,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이제 죽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앞서 왕에게 이갈 부자가 역적의 우두비라고 고해치 자가 있었다. 이갈을 이제 난을 일으켰다. 이갈의 난이죠.
이거 이제 인조가 집권한 그 다음에죠. 1624년. 예. 자, 그럼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조 반정이 있겠죠. 예.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를 내세우고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을 하는데 농공행상에서 이괄이 불만을 품어서 이괄이 난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조직이 되었다. 이건 정조가 되겠죠.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했다. 이게 이른바 이제 기축 옥사가 되는데, 예, 선조 22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인이에요. 정열이 이 동인과 관련이 있어서 서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송강 정철이 이걸 모질게 옥사를 이제 담당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서인에 대한 감정이 동인이 나빠지면서 2년 뒤에 세자 건조 문제로 이제 정철 등 서인이 몰락을 할 때 이들을 이제 처벌하는 것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다는 거. 온건론, 강경론. 자,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추출되었다. 뭐 경신 대출척 또는 이제 경신왕국이라고 그러죠. 숙종 때 세 차례 한국 중 첫 번째를 장식하는 것이죠. 남인들의 어떤 어떤 무슨 산성을 대응 산성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도채찰사 이런 것 등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역모로 보는 것이죠. 유학 사건 이런 거 장마 기름 먹인 장마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기된 시기는 두 차례 다 현종 때가 되겠죠. 예, 그래서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서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차례 복상인데 기해예송이 1659년, 그 다음에 갑인예송이 1674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1624년 광해군 집권 그 사이 인조반정 이거밖에 없죠. 인조반정이 1623년에 있었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밑줄근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명릉은 이 왕과 왕빈 2년 황후의 무덤입니다. 자, 2년 황후의 배우자는 숙종이죠. 자, 원래 2년 황후인데 희빈장씨가 이제 이른바 장희빈이라고 불리죠. 이제 원자를 낳고 이제 이 사람이 중전이 되고 2년 황후는 이제 서인과 연관이 되면서 기사한국 때 이제 폐위가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갑술왕국 때 이제 다시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를 하게 됩니다. 예. 다시 장희빈은 세자는 있지만 이제 다시 또 강등이 되고 희빈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변덕이 죽고 승하는데 아무튼 이건 숙종 때가 됩니다. 숙종이 추진한 정책.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백두산 정계비와 금이영 이게 자주 나온다는 거. 자, 수도 방어를 위해서 5군영 중 마지막 군영인 금이영이 숙종 8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이건 성종 때가 되겠죠. 조선 전기 1485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청해 요청으로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효종 때 국보라고 키웠던 부대가 이제 나선정벌에 두 차례 나가게 된 것이죠. 1654년과 1658년.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한 사람은 영조가 되겠죠. 자, 영조 26년인 이제 1750년에 실시를 했고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7세 이하 당하간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하는 초기 문제를 실시한 사람은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숙종에서 자주 부르는 것이 금이영하고 또 하나는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 예. 서위압록 동이 토문. 예.
자, 다음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이항 등이 지금 왕자의 명호를 원자, 나중에 이제 세자가 될 것이죠. 정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 품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송시열은 방자하게도 상소를 민심으로 비으니 멀리 유배 보내서로 하고 상소하였다. 자, 숙종 때 세 차례 황국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경신 황국이 있었죠. 1680년. 자, 이때 이제 서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명분은 무엇이냐? 당시 이제 숙종 초기에 뭐 북벌 등을 좀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산성을 축성한다든지 도채찰사 군권 이걸 이제 단일화시키는 뭐 이런 것 중에 있어서 남인들이 이제 북벌 등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제 장악하려는 좀 조짐이 있었어요. 서인은 이것을 역모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인이 집권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요것을 이제 원자를 정하는 거 이제 희빈장시소생이죠. 그게 바로 희빈장시소생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되는데 이걸 원자로 넣는 문제를 놓고서 남인들은 이제 희빈장시 쪽을 당연히 지지를 하고 서인, 송시열 등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자, 이때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영어는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임금이 기사년 송시열의 행동 한때 실수였을 뿐 그가 어찌 다른 뜻을 가졌겠는가. 이걸 다시 또 송시열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건 다시 황국이 또 일어나서는데 갑술 황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인현왕후가 기사왕국 때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희빈장시가 중정이 됐는데 이번엔 다시 인현왕후가 복위가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한 남인이 대거 쫓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경신왕국과 이제 인현왕국 복위면 이제 갑술왕국 요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장시가 왕비로 책봉이 된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됐다. 이건 현종 때이죠. 숙종 이전 임금 공신 책봉에 불만을 싣고 이괄이 반란을 겠다. 인조 집권 그 다음해인 1624년이죠. 인조 때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 이거 선조 때랬죠. 예. 선조 22년인 1589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됐다. 이건 이제 영조 때 건립이 된 것이죠. 예.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왕의 제2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이 책은 이승원이 무신난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 무신난은 무신년이 있었던 것인데 이 인자 정의랑 등이 세제였던 모모의 즉위 과정에서 왕의 동생이라는 소리죠. 이제 다음 복이 올 사람인데 자, 이게 바로 연인군 바로 후일 영조가 되는 것이죠. 영조의 즉위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남해인과 소련 일부 세력 등이 이제 일으킨 게 바로 이인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조의 재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찾는 것인데 영조하면은 이제 탕평비, 완론 탕평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했다. 경신 대출척 또는 경신 황국. 예. 숙종 때 있었던 첫 번째 황국. 남인의 군권 확장을 역모로 본 것이죠.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철종 때이죠. 자, 왕의 재기간 때 있었던 사실을 보니까 이제 왕을 적어둔다면 철종 때인 이제 임술 농민봉기 중 진주 밀란과 관련된 것이죠. 안핵사 박규수가 밀란의 원인이 삼정 세 가지 세금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전정군용항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했지만 뭐 실효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정제되었다. 자, 이거는 숙종 전인 현종 때 있었죠.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인 기의 예송 1659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 1674년
가빈예동 두 차례 있었다는 거.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왕조의 통치 규모를 재정리한 대전 통편이 편찬이 된 시기는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영조 때는 속대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조선시대 국왕 알아맞히는 문제인데, 자, 귀장각 나왔네요. 신의 통곡, 초계 문신제. 뭐 그러면 뭐 이건 정조가 되겠고, 정조하면 수원화성이 제일 유명하죠.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훈련도감 설치. 이거 선조가 임진이라는 도중에 왜군을 효율적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이제 직업 군인으로 주축이 된 장번 급료병이죠. 자, 훈련도감. 나선 정벌 당해. 이거 효종 때 북벌을 해서 준비된 군대가 러시아 정벌에 이용이 된 것이죠. 두 차례 있었습니다. 1654년과 1658년. 자, 간도 관리사 파견. 자, 간도 관리사를 이제 1902년 대한제국 시기죠.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간도를 함경도 횡절 광안역에 두고 이제 관리를 파견하면서 우리가 우리 땅임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한 것이죠. 2인자의 난을 진압을 했다. 이거는 이제 영조 때 있었죠. 영조의 즉위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 남인과 서론 일부가 난을 일으킨 것이죠. 예. 자, 이건 영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가왕의 재위관에 있어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책은 초계 문신제 37세 이하 당원관 중 국왕이 직접 재교육하는 거. 초계 문신제 하면은 정조의 업적이 되겠죠. 정조하면 규장각, 예, 수원화성건설, 장영영, 신의 통공, 뭐 이 네 가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규장각,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이건 규장각하고 둘 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위 부대인 장영영, 예, 그 다음에 수원 화성건설, 자,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대전 통편이라든지, 예, 법전으로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기도 연에서 대동법이 시시였다. 이건 광해군 원년 때 있었죠. 공납의 전세하인데 1608년. 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했다. 이거 정조가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아니라, 자, 내용상 맞는 것 등이죠. 근데 정답은 그렇다면 1번이 되겠네요. 대동법이 실시된 것은 광해군 때니까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대전 통편. 아, 그 다음에 신의 통공. 경제적으로는 신의 통공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 난정권, 사상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죠. 네, 이것을 다 폐지했습니다. 예.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밑줄그은 시기에 쓴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이 책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비기, 자, 비기 도참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그 언제 그 유행했느냐, 어떤 왕조의 교체 이런 거를 예언한 것인데, 안동 김씨 등 이 외척 등 소수의 특정 가명 비변사를 중심 권력 장악 시기, 바로 세도 정치기죠. 순조에서 헌종, 철종 때 이르는 3대 60년간에 걸쳐서 이들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을사사가 발생했다. 이건 조선 중기 최대의 사화죠. 사화는 조선 중기라고 보면 돼요. 1545년 명종 때.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세도 정책이 농민들이 도저히 못 참으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홍경래난과 진주밀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은 이제 52년 뒤에 이제 그 진주밀란, 임술 농민봉기랑 관련이 되는 것이죠.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민봉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진주밀란.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이것도 역시 철종 때인 1860년에 창시가 됐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세도 정치의 암울한 그러한 배경이 된다는 거. 이항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예, 세조 정치이기 때 아머스토 등 서양 이항선들이 많이 출멸하면서 예, 교육 등을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열지를 않았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을사사화는 대윤, 소윤, 인종과 명정의 그 외척들 간의 권력 다툼에서 살인이 연루돼서 많이 희생당한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8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복동에서 종기하여 가산, 평북, 가산, 다복동에 전개하여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던 반란군이 정조성에서 마침내 진압이 되었습니다. 바로 청천강 이북의 서북 지역이 되겠죠. 자,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이 뭐랬죠? 서북 지역민, 평안도 지역 사람들에 대한 차별.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척, 외, 양, 창의를 기치로 내기렸다. 외놈과 양놈을 배척을 해서 의를 떨치자. 이게 바로 이제 동학 농민운동 때 있었었죠. 그래서 척이 양창이, 예, 항일 구국운동으로 나간 것이죠. 몰락양반 유계춘이 주도한 거. 홍경래도 몰락양반이지만 이제 진주밀란도 역시 그 주도자 유계춘이 몰락양반 출신이 되겠습니다.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관련 없죠.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모군란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예. 그리고 갑신정변 때도 물론 갑신정변 때 이제 이모군란이고 청군대도 주도를 했지만 이제 또 더 많이 이제 출동되기도 했었죠. 예, 이모군란, 갑신정변. 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했다. 이건 동학 농민운동이죠. 동학 농민운동 2차 분기 때는 이제 항일 구국투쟁으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자 이제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항일 구국투쟁으로 나가는데 전봉준이 중심이 된 남접과 손병에 끄는 북접이 연합해서 싸우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의 반발이 일어난 바로 홍경래난이 되겠죠. 네, 뭐 홍경래, 우군측, 홍총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는 결과를 가진 것은 이모군란이라는 게 있죠. 예, 개항 이후 있었던 이모군란. 그 다음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이모군란 때 정부가 철병을 요청을 했죠. 사건 수습을 위해 박기수가 안핵사로 파견했다. 이거는 진주 밀란 때죠. 예. 그 다음에 회정계약안 실천하기 위해서 직강서 소치를 요구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이거는 이제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0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여기 주모자 유계춘 나오네요. 그럼 뭐 진주 밀란이 되겠죠. 원인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아주 탐욕스러운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백낙신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알아둘 것이 안핵사, 이를 이제 해결하기 온 사람이 안핵사인데, 박규수가 어떻게 진단을 내렸느냐. 이 밀란의 주된 원인은 결국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동년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었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 이듬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직접 이 삼정의 문란 문제를 확실하게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진주 밀란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렇죠.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됐다. 정부와 약조를 맺고 자치행정인 직강소를 설치했다. 이거 다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가보년에 있었던. 지역 차별에 반발한 홍경래가 주도하여 공개했다. 홍경래의 난이 되죠. 함경도와 항해도에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항 이후 일본의 무제한 쌀 유출과 그 다음에 이제 조일 통상 장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거 무제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공령 조항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됐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를 하고 뭐 통보받지 못했다 하면서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게 되죠. 자, 이게 개항 이후인 이제 1889년에 이제 특히 이제 함경도 방공령이 유명한데, 이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는 이제 1883년에 방공령 조항이 들어간 바로 조일 통상장정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밑줄근 별난에 대한 설명은 우선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아래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백낙신 나오고 진주 밀란이죠. 예, 바로 삼정 이정청 설치되는 계기가 되겠죠. 밀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다. 전정군정 한거. 그래서 설치가 됐지만 효과를 못 보고 이듬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직접 개혁을 하게 되죠. 자, 나머지 홍경래가 주도해 봉기했던 홍경래는 아니죠. 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모곤란. 흥선대원군이 집권 시기에 일어났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는 그 이듬해인 1863년 말부터 10년간이었죠. 딱 1873년까지. 예. 보국암인 나라를 보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제폭구민 폭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자, 이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의 그런 구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의미할 말은 뭐냐면 동학 농민운동은 봉건적 그러한 수탈 이런 거에 반대하고 외세의 침략적 정권에도 역시 반대하는 반봉건 반외세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